그림과 같이 폭이 지금 5m짜리 그리고 높이의 값이 4분의 25짜리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물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빛이 있는데 빛은 지금 9m 높이의 조명에서 빛이 쏘여집니다. 그 빛이 지금 이쪽으로 와서 접하면서 빛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그 그림자는 빛의 그림자는 C에 놓여있는 모양이에요. A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빛은 0,9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A점 좌표를 원점으로 잡으려고요. 어떤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빵이고 여긴 누군지 모르죠. 아 좋네? 5m라고 준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5,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이 포물선을 선생님이 fx라고 쓰겠습니다. 포물선이 최고차항계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0대2밤 0이고 5대2밤 0인가요? 여기까지 절편 이용해서 포물선 세울 줄 알고 있나요? 근데 빛이 여기서 또 쬐다고 한다면 접하면서 쬐을 때 시점 좌표가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인가 봐요. 그럼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군요. 얘는 접선입니다. 그때 이 점 좌표, 시점 좌표가 누군지만 안다면 이게 누군지만 안다면 AC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A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 최고차항계수? 최고차항계수는 1로 불러오니까 음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닌가? 높이의 값이 4분의 25짜리 조형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 꼭지점 좌표,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여기가 4분의 25라는 얘기인가? 그럼 무엇을 집어넣으면 4분의 25 나올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0과 5의 가운데니까 2분의 5겠네요. 대칭축. 되신 거 맞나요? 그럼 2분의 5를 대입하면 이 값은 2분의 5, 이건 마이너스 2분의 5.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4분의 25 나오려면 A가 누구라고요? 네,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는 함수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0,9라고 하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필요한 모양인데 내가 이 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뭘 알고 있냐면 이 선은 기울기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절편 9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럼 m값이 누군지 안다면 c값의 x좌표가 지금 필요했었는데 뭘 대입해야지 빵 나온지를 구하는 거겠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m분의 9인 거니? 그럼 내가 m값만 누군지 알면은 여기 길이값이 마이너스 m분의 9라는 걸 알아. 0에서 마이너스 m분의 9까지 길이니까. 나는 이제 마이너스 m분의 9만 구하면 돼. 그래서 m값을 구합시다 이제.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지? 이 둘의 관계. 둘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관계 있나요? 그럼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는 어떻게 푸는지도 아시나요? 어떻게 풀죠? 네. 일단 두 식을 똑같다고 놔야 돼. 두 식을 같다고 놓고 2차 방식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거든?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라고는 2항밖에 없죠? 두 식을 갖다 놓고 2항 했습니다. 이거의 판별식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n-5를 제곱하고 있거든? 그다음 빼기 4ac 하고 있나요? 그때 m값이 궁금합니다. 판별식이 빵 나올 때가 접할 때고요. 이게 마이너스 11인가? 그럼 n-10이라고 n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m값은 양수야, 음수야? 자, 그림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직선의 기울기 양수라고 배우셨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기울기가 음수라고 배우셨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양수라고 얘기하셨어요. 똥멍청이. 자, 기울기는 양수라고 음수라고요.
네,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m값을 누굴 선택하자고요? m값은 마이너스 1을 선택했습니다. m값이 마이너스면 ac의 길이의 값은 9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또 모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책으로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 파트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인수분해 파트로 가겠습니다. 몇 쪽을 피면 되죠, 선생님이? 개념쌤? 네, 질문 받을 쪽수. 60쪽부터 진도 나갈 때까지. 아, 지난 시간 인수분해 파트 끝냈었나? 그럼 쌤 60에서 75까지 펴야 돼? 처음 출발이 질문이 어디라고? 69가 시작해주는. 네. 그럼 일단 개념센 69쪽부터 70쪽까지, 75쪽? 자, 모르는 문제가 2번.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X라는 문자는 3차식인데 조립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쓴 것까지 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조립제법은 알파벳 A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했을 때 지워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숫자가 아니라 지금 A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A 값들을 다 더하는 건 0이니?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하는 문제입니다. 1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써도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x-1로 나누겠다는 얘기고, 그때 몫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4x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는 얘기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과 3의 곱이죠. 이건 x하고 x의 곱이고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나온 거 맞아요? 아, 인수분해 하는 거였지? 방정식이 아니었지? 그럼 인수분해를 완료하면은 x-1 곱하기 이제 이거 쓰는 건가요? 이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언제까지 나오는지 숫자가 3개만 나오면, 여기가 3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실력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네. 3차식, 보통 3차식, 4차식이 나오면 조립제법을 2번 하면 되고 3차식이 나오면 조립제법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지금 그 다음에 진도를 덜 나갔던 게 있어, 이 중에? 현재 페이지 70쪽을 진도를 안 나갔었나요? 네. 지금 70쪽 설명하고 문제 입센서가 좀 이따 풀이하겠습니다. 70쪽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 질문한 걸 푸세요, 답을 구하세요라는 문제 파트입니다. x하고 y라는 숫자가 가운데 부호가 다른 녀석이 주어질 때가 되게 많아. 가운데 부호가 다른 녀석을 마주치면 총 3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개만 해도 충분하거든. 먼저 구할 거는 합의값을 구해봐야 되고 곱의값을 구하는 게 할 일인데, 가끔 어떤 문제들은
차액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도 가끔 있어. 어쩌다 한 번씩. 대부분은 합과 곱만 구해도 충분합니다. 합액값을 구했더니, 곱액값을 구했더니, 차액값을 구하면 누구지? 네.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식을 값을 구하라고. 근데 바로 x하고 y의 값을 집어넣어서 산수하면 산수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풀어야 될 것 같아. 공통되는 거 묶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두 개가 앞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보려고 하거든. 공통되는 건 2xy인가요? 그럼 묶어줄 수 있는 건 앞에 건 x, 뒤에 건 y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네 번째 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 되나? 여기다 합과 곱값을 대입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2xy 마이너스 3의 값이랑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곱액값한테 1을 대입했으니까 앞에 건 마이너스 1이고요. 합액값은 8이니까 마이너스 8인가?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수학에서 똑같은 숫자 나오면 치환하는 게 원칙이어서 똑같은 숫자가 2025인가요? 2025라는 숫자를 선생님은 x라고 쓸 계획이에요. 그럼 2024는 뭐라고 쓰죠? 근데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 왜냐면 여기 있는 문제를 무수히많이 풀어줘도 애들은 시험에 틀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분자는 x의 3승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죠? 얘를 쓸 때 좀 조심했어야 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쓰는 애들이냐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쓰는 바보들이 되게 많거든? 지금 이렇게 쓰면 잘못된 표기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괄호를 쳐야 돼. 2024에 해당하는 숫자한테 여기다 괄호를 쳐서 x를 곱해줘야지만 돼. 근데 이 괄호 하나를 빼먹어서 틀린 경우 하다하거든? 그러면 분자에 있는 값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분모의 값은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근데 괄호를 안 쳐버리면 x하고 x가 지워지고 분모가 1인 것 같아지거든. 괄호를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2024에 해당하는 숫자에 괄호를 쳤습니다. 그럼 남는 건 약분하고 x 플러스 1이 남나요? 그럼 답은 또 2026을 답으로 숫자로 안 쓰고 x 플러스 1이라고 쓰는 바보들도 되게 많아. 자기가 숫자의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치환했었는데 다시 숫자로 복귀시키지 않는 바보들도 되게 많거든. 꼭 반드시 숫자로 출제된 문제니까 답을 숫자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이제 문제입산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입산 수학에서 풀어야 될 게 쪽수가 몇 쪽이죠? 28부터 28에서 33까지 27부터 33까지 선생님 숙제를 조금만 내드렸었나요? 네. 지금 당신 두 분이 힘들기 전까지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무 선생님 숙제를 조금 내주나?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없다는 거. 지금 니네가 하는 것보다 거의 3배, 4배를 해야지 우린 겨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힘들고 시험 잘 보실 거예요? 편하고 시험 못 보실 거예요? 힘들고 잘 보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전 지난 시간에 두 분 다 50점대였잖아. 그죠? 아, 넌 60점대였다고요? 아, 둘 다 60점대였나? 네. 그러면은 70점대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엄마 놀라시니까요. 7점대로 올라서면서부터는 엄마한테 얘기해요, 이제. 엄마, 나 7점 정도 맞을 것 같아. 라고 말하세요. 엄마 깜짝 놀래요. 야, 너 중학교 때 9점대 맞았잖아. 근데 학교 가더니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엄마한테 기대치를 낮춰놓은 다음에 80점대 맞아가면 엄마 기뻐하잖아. 어? 7점대밖에 못 맞을 줄 알았더니, 시험 잘 봤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8점 때 맞으면은 중학교 때는 이것보다 잘했었는데 이러신 보통 부모들이 보통 그래. 고1 애들을 가르칠 때. 처음 고1을 가르치는 엄마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 잘 보게끔 노력할게요. 자, 풀어드릴 게 몇 번일까요? 27쪽에 155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나머지는 질문이 없었어? 50, 56도? 없어요. 지난 시기에 선생님이 고차식 인수분해 설명 안 했었나 보다. 자, 이런 녀석은 X에 대한 2차식인가? Y에 대해서는 Y 1차식? 차수가 X가 차수가 높은 거야? Y의 차수가 높은 거야? 차수의 값은 이렇다고? 그럼 차수가 더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만 돼. 그럼 차수가 낮은 Y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선생님이 지금 4Y로 묶어쓰게 되면 X-1인가요? 이제 Y가 없는 거 쓰려고 하거든? Y가 없는 게 나머지인가? 그런데 Y가 없는 이 나머지 것들은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뭘로 인수분해 돼? 그럼 이제 공통되는 건 X-1인 것 같은데? 그럼 요것만 세 개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순서는 X, Y 순으로 쓸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얘는 X가 몇 차지? Y는?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리차는 정리했지, 방금 전에는. 지금은 차수가 똑같은 거지.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걸로 내림차는 정리해. 차수가 다르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는 정리.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알파벳으로 내림차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는 정리하려고 하거든. X에 대해서 내림차는 정리한다는 말은 X의 1창들인가 이게? 나머지 이거 3개는 X가 없죠? 이거 3개는 상수항이야. X가 없는 거는. 근데 마이너스 2로 묶었으면 누군 줄 알아요? 마이너스 2로 묶었으면 뭐가 되지? 그게 완전 제곱식이냐? 그러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그 앞에 있는 값은 x 곱하기 x인데 이 값은 y-를 y-1이 곱해지는데 마이너스 1도 있다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 되게 만들고 싶다고? 한쪽에 마이너스 2고 한쪽에 1이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하고 y 빼기 1의 값을 두 개 더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죠? 차수를 확인해서 차수가 낮으면 차수가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는 정리.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걸로 내림차는 정리. 이 말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야지만 돼. 자, 그 다음 또 풀게 28쪽에 16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fx라고 하는 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면 a, b는 누구인가요? 항등식인 것 같은데? 뭐, x 플러스 a를 대입하라고? 뭐 대입해서 풀까 그냥? 대입하면은 x 플러스 a의 세제곱. 네, x 플러스 a의 제곱. 지금 이게 지금 다 대입한 거죠.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괜찮거든?
근데 수치 대입법으로 적절한 숫자를 누굴 대입할지 계획이 안 쓴다고 한다면 계수 비교법으로 풀려고요. 일단 전개하게 되면 x의 3창이네. 이것도 x의 3창이네. x의 3창 앞에 있는 숫자는 1로 똑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2차항 계수를 구할 생각이거든. 왼쪽은 2차항 계수가 누구지? 3a 제곱 3의 아니다. 3a인가? 3a? 2차항이 3a. 여기서 2차항은 그 두 개밖에 없네.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a는 누군지 알겠네. 그 다음 상수항을 비교하면 좀 차수가 커지니까 1차항 계수 비교하려고. 여기서 1차항은 3의 계수 오른쪽은 1차항 계수가. a는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69. 169번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항등식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 이렇게 x하고 y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x하고 y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x,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야. 관계식을 줬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문제는 x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건 x, y 두 개 다 뭘 대입하든지 간에 성립하는 등식이래. x한테 뭘 대입하든지 y한테 뭘 대입하든지 간에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라고 써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익숙한 거지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문자가 두 개기를 원하지 않아. 문자 하나를 없애버릴 생각이야. 그럼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모든 y값 대신에 x-를 대입할 수 있니? 그렇게 대입한 식을 한 줄 써놓고 문제를 풀 거야. px제곱 qx 플러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2xx-1 rx-1 플러스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때 PQR 값을 구하세요. PQR을 곱해주세요. 자, 선생님은 지금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하거든? P 더하기 1 마이너스 2 1차항 쓰는 중이거든?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지워지나? 이제 상수항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P의 값이 누구죠? R의 값은요? 3 그럼 Q의 값은 누구죠? 답이 마이너스 9겠네요? 자, 그 다음 풀어줄 게 몇 번이죠? 74번 7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준 74번보다 앞에는? 네, 74번 가겠습니다. 74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때 a10부터 a0까지 짝수의 값들만 밑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a9 없잖아. a7도 없고 다 짝수인데 a0도 있네. 밑줄 친 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a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누군지는 파악해 봅시다. a0는 상수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 a1의 값은 1차항 계수, a9의 값은 9차항 계수, a10의 값은 10차항 계수인 거지. 이런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x 플러스 2의 10승이나 x 플러스 2의 9승이나 이런 것들 보이나요?
밑줄 친 값을 구할 때는 꼭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값들이 지금 이런 값들이 플러스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야지만 돼.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마이너스 1. x값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나와. x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4. 이런 숫자를 찾아서 대입해야 돼. 이게 이 문제 형태의 풀이 방법이야. 자, x 플러스 2의 거듭제곱들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를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데 뭘 대입하려고 하냐면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이 누구죠?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이 2인가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얘네들 다 1이잖아. 1. 얘네가 다 1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A10, A9, A8, A2, A1, A0 이렇게 되겠죠? 근데 X값 대신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 X 플러스 2의 거듭제곱들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려고.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건 누구죠? 밑줄 친 값이? 아, 1이네. 먼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을 10번 곱하면 플러스 3의 10승인가요? 마이너스 3을 10번 곱했으니까. 근데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제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두 번째 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짝수승이면 플러스,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짝수승이면 플러스,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짝수승이면 플러스, 홀수승이면 마이너스인가요? 이런 두 개의 식을,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밑줄의 값이 나올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두 식을 뭐하면 이 밑줄 친 값이 나올까요? 아, 더하면 A9가 지워지고 A7도 지워지니까 두 개씩을 더하려고 합니다. 왼쪽은 3의 10승 플러스 3이 되나? 오른쪽은 다 두 개씩이야? A10 두 개, A8도 두 개. 그런 식으로 다 두 개씩만 생긴다고요? 그럼 문제 요구한 답은 양변을 2로 나누기. 그럼 2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답은 2분의 3의 10승 플러스 3인데 이게 객관식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3으로 묶어요? 3의 9승 플러스 1을 찾으세요. 그런데 지금 산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 산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듭제곱의 값들이 이런 값들이 플러스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x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 숫자들을 대입한다고? 이게 중요해. 기억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77번. 77번. 그리고 해주는 78번이라고 발음하셨나요? 77, 86. 선생님 며칠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케이크 사가지고 온 거야. 자기는 예전에 수업할 때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가르쳤거든? 자기는 예전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누가 와가지고 가서 이게 졸업생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대. 강의에서 놀 수 있으니까. 자, 너희도 그랬나요 혹시? 자, 3차 시기값 있습니다. 다음에 3차 시기값이 2차 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집니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3x의 세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로 나누기 하면은 몫의 값이 몇 차식이지? 아, 목은 1차?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이 똑같았으면 좋겠고 여기 들어간 게 1차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이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여기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네, 여기는 3x가 있어야지 3x의 세제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2창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2창이 나오려면
여기서 2창이 나오나? 그럼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네, 이러면 2창이 없어지네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행위는 목색값을 가정해서 추정했군요. 이제 끝났네. 문제 A, B만 구하라면서요. 1창도 없는 거 아니야? 1창 계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1창 계수가 빵입니다. 오른쪽 1창 계수는 그래서 3B-3이라고. 따라서 B의 값은 B가 1이면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3인가? 그래서 A의 값은 A가 마이너스 3? 이런 거 맞나요? 그때 A제곱 B제곱을 구하세요. 86번 전에 7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8번은 다음 있는 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x-3이라고 한다면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식을 쓰고 있습니다. 2창이 없다? 평상시 쓸 때 2창이 없으면 한 칸 띄고 나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 풀 때 인지할 수 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목색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가 x-3입니다. 일단 x-3의 값을 이항하려고요. 이항 잘했나?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지금도 잘 모르겠으니까 목색값을 가정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수항부터 쳐다볼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인 것 같다. 그럼 여기 상수항에는 최고차항은 x의 4제곱입니다. 여기서 2창의 값이 없네. 이건 a, b니까 모르니까 3창이나 1창으로 풀면 안 될 것 같고 2창으로 풀어야 되겠다. 2창이 지금 4x의 제곱 마이너스 x, 2x의 제곱.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아, 여기 x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x의 제곱이 없네요. 이제 끝났어. a, b만 구하면 되잖아. 3창 계수 찾고 있습니다. 3창 계수가 누구죠? 1창 계수 찾고 있습니다. 1창이 누구죠? 네. 그럼 b-3파이니까 b가 8이 9라고요? a에서 b를 빼라고? 또 풀어야 될 문제는 86번 전에는 없어요. 86번으로 갔습니다. 86번은 px하고 qx라고 한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q한테 x-3으로 qx를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밑줄 친 녀석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뭐죠 그게? 네, q한테 3을 대입한 요게 qx를 x-3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인 거죠. 난 q3이 궁금합니다. 그럼 q3이 궁금하니까 식은 주어져 있는데 px하고 qx에 대한 다항식은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가나만 만족한다고 합니다. 가한테 3 대입하려고요. q3의 값은 18p3인가? 그럼 p3이 누군지 알아야지 q3을 구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다도 3 대입해볼까? 3 대입했더니 36? 빼기 18? 그럼 18인가? 3 대입하고 있습니다. 27 빼기 15부터 하자. 근데 Q3의 값이 이게 Q3이라고? 그럼 이 Q3의 값이 아이씨 그럼 AB를 모르면 답을 구할 수가 없네. AB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네. AB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X-3으로 나누는 게 또 있었는데 아 여기 이런 말이 있었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이 있었구나. 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해보자.
첫 번째 거는 0을 대입해 볼 생각이거든? 이거는 이제 탐구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가에서 x한테 0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q0인가? 근데 오른쪽은 그러네. 여기는 x제곱 때문에 0 돼버리네. q0의 값이 0인 거 알거든? 여기도 0 대입해 볼까? 왼쪽은 q0인데 오른쪽은 b예요? 그럼 b가 빵이네. q0, q0 똑같으니까. 되신 거 맞나요? 그럼 b의 값은 지워집니다. 빵입니다. 이제 a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a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 요것 때문에 힌트가 되는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 빵 대입한 건 이것 때문에 빵 대입했거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숫자를 대입할 생각인데,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려나? 이게 지금 2x로 묶어주면은 2x-3인가요? 그래서 2분의 3을 한번 대입해 볼 건데, 선생님 지금. 자, 가한테 2분의 3을 대입해 보려고 하거든? 가한테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q 2분의 3. 나한테도 2분의 3을 대입해 보려고. 이거 지워져? 2분의 3 대입하면은 빵 되니까 2분의 3 대입하고 있습니다. b는 빵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어이씨, 근데 p 2분의 3이 문제네? 난 a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또 p 2분의 3은 또 어떻게 구해? 큰일 났네.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그냥. 근데 이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 겨우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에서 qx라고 하는 세의 값은 x 곱하기 2x px니?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나 그냥 x만 따로 썼어? 그걸 나에다 대입하려고 해, 나에다. 나에다 대입하게 되면, 나의 qx한테 지금 대입하고 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도 그 x로 묶어줄 생각인데.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되니, 니네? qx 값 대신에 가 있는 값을 집어넣고, 지금 똑같은 건데 이것만 조금 x만 앞으로 끄집어냈거든? 이런 거 맞아요? 됐어? x 좀 약분하려고요. x를 약분하고 나서 2분의 3을 대입할게요. 내 말 좀 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이건 지워져? 2분의 3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p 2분의 3에 2분의 1 곱한 게 이거라고? 2분의 9? 쌤이 양변에다 2분의 3만 곱하려고. 아이씨, 똑같은 게 나오네.
똑같은 게 나오지 그냥. 아이씨 x를 약분한 게 의미가 없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와서 의미가 없었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 때문에 쌤은 이번엔 1대2 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다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하니까 x한테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에 있는 값에서는 q1의 값이 2p일인가요? 나에서는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p 1인가? 오른쪽 1 대입했더니 이건가? 근데 왼쪽은 이거 두 개 같은 값이라며. 가에서 같다며. 그러니까 이 왼쪽이 누구예요? 그래서 A가 누구죠? A, B는 다 구했어요, 이제. A, B는 다 구했고, 뭐만 대입하고 싶다고? 3만 대입하고 싶다고? 이제 X한테 3 대입할게요. X한테 3 대입했더니 가에서는 Q3의 값이. 아까 있었지? 아까 해놨었지. 우리 답만, A만 구하면 답이 나왔었지. A한테 지금 4 대입하면은 36에 12 더했으니까 48? 그럼 Q3의 값은? 어렵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만 답이 나오네. 이 일은 아무거나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숫자나 대입한 거야, 쌤이.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93이라고 들었고 또 90번. 90번으로 갔습니다. 90번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원이 맞았다고? 오, 훌륭한데? 훌륭한데 뭐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자, 3차식이라고 합니다. 차수의 값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를 대입한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어이씨 뭔 소리지? 그런데 px의 값 이걸 나누기 위한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을 일단 이렇게 세웁시다. px라고 하는 식은 얘가 x-3인 거 아시죠? 그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몇 차식이죠?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겠다며. 네, 1차 이하의 식이 될 겁니다. 난 A, B가 누군지 알면은 5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5대입한 값 자체가 5A 플러스 B를 구하는 건가요? A, B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숫자를 대입할 건데 제일 처음에 P한테 1 대입한 거? 1 대입하면 지워지고 A 플러스 B인가? 3도 대입해야 되겠다. 3 대입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1도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문제인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안 지워지지 이게 QX가. 아이씨 마이너스에서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근데 몰라도 구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은 연립방정식 풀면 충분히 A, B를 구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X한테 1 대입하려고. X한테 1 대입하면 P1, P1인가? 2P1이 6이야? 그 P1은 요게 3이네. 이번에는 P3이 필요하죠. P3의 값이 필요하니까 X한테 3 대입하려고 하던 선생님이 X한테 3 대입하면 누군데? 근데 P-는 마이너스 7이라고 이게? 그럼 P3이 누군데요? 그래서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겠다. 밑에 거에서 이거 뺄까? 그럼 2A가 10, A는 5, B는 그 답은 뭐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가
193번이라고요? 해주는. 자, 193번으로 갔습니다. 193번은 쌤이 개념쌤 풀 때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쌤 별치라고 문제는 많지 않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딱 그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시험에 출제하는 문제. 근데 선생님이 20번까지 내가 침착하게 풀어줄 수 있거든? 이 똑같이 생긴 문제, 여기 숫자만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 20번까지 내가 풀어줄 수 있어. 근데 20번 넘어가는데 니네가 모르잖아? 그럼 나 욕하고 그 다음부터 안 풀어주려고. 자, 20번, 이게 두 번째거든? 오늘이 20번 돌파하지 맙시다. 그 전에는 완벽하게 터득합시다. 아주 시원하게 쌍욕이 할 거야, 니네. 자, 오늘 두 번 하니까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식. 문제 얘기합니다. p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은 완전 제곱식인 x-를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색감은 모르기 때문에 q1x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식. 똑같은 px라는 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1차식 x-2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색감은 누군지 몰라서 q2x로 적었는데 나머지는 3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p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px라는 식을 이번에는 3차식으로 나누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목색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목색값은 q3x라고 잡았고요. 나머지도 누군지 모르는데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네, 3차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 2차일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A, B, C가 궁금하고요. A, B, C를 알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행동. 1번식에서 1대입하겠죠? 1번식 1대입했더니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런데 세 번씩에 1대입한 건 누구야? 그게 3이라고? 1번식과 3번식에 대입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일. 2번식에서 뭐 대입하죠? 그럼 3번식에서 P는? 여기까지 된 건 맞나요? 문자 몇 개 있어 지금? 식은 몇 개야? A, B, C가 들어있는 식은 지금 두 개야? 문자는 A, B, C 세 개, 식은 두 개. 식이 더 있어야 돼. 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세 개씩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3번식 있죠? 3번식은 3차식으로 나누기 한 거죠. 1번식은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거죠. 셈은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3번식을 1번식처럼 써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3번식을 1번식처럼 쓰려고 해. 그런데 1번식은 완전 제곱식 x-1제곱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거지? 이건 3차식으로 나누기 한 거지. 이 3차식으로 나누기 한 거를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걸로 표현하려고 해.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는 않죠? x-1의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2 q3x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니? 그런데 뒤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게 해주면 이게 x-1 제곱이야. 그럼 목색값은 a,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로 빼주려고. 그럼 2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인가? 그럼 선생님 뭘 확인한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을 완전 제곱식 x-1을 제곱으로 나누게 하면 목색값이 a고 나머지 값이 2a 플러스 bx c-a가 나머지인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직접 나누기 해봤더니 이 값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중에는 아까 x-를 제곱이 있어가지고 x-를 제곱을 묶어 쓴 중이었잖아. 이것도 x-를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대입하고서 요 값을 여기다 a라고 쓰면 묶어준 거니? 이해된 거 맞니?
자, 이 첫 번째 거하고 나머지 값도 x 마이너스 이거 2차식이니까 x 마이너스를 제곱으로 나누게 할 수 있어서 나누게 했더니 여기까지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를 묶어 쓴 거죠? x 마이너스를 제곱으로 묶어 쓸 수 없는 거 더 있지. 묶어 쓸 수 없는 게 누가 더 있어요? 네, 이건 묶어 쓸 수 없죠? x 마이너스를 제곱이 없으니까 쌤이 지금 쓴 식은 이 식 있죠? 이 식. 이 식은 3번식을 1번식처럼 쓴 거네. px를 3번식은 3차식으로 나누기 한 식이었는데 3번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것처럼 쓴 거 아니야 지금? x-를 제곱의 값이 2차식인데 그걸 나누기 한 몫의 값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 1차식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이해된 거 맞니? 3번식을 1번식처럼 x-를 제곱으로 나누기 한 것처럼 썼다고. 그럼 그때 당연히 몫의 값은 같아야 되지 않나? 이 몫의 값이 이 몫의 값하고 같아야 될걸? 이 나머지의 값이 이 나머지랑 같아야 되겠네. 같은 식이니까. 거기까지 납득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2a 플러스 b가 누구란 얘기야? c-a는 누구란 얘기야? 쌤 이거 빼려고 지금. 빼면 누가 돼? 이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3a인가? b가 마이너스 3a면은 b한테 마이너스 3a 대입했어. a가 누구죠? a가 마이너스니까 b의 값은 3이겠네?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c는 누구죠? 그럼 나머지만 이제 고르면 되는 건가? 이 나머지의 값이 누구라고요? 답이 있나? 3번인가? 자, 어렵죠? 어려워서 나올 때마다 선생님 침착하게 다시 똑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 딱 20번까지 내가 해줄 수 있어.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5번 넘어가게끔 할 동안 모르면 선생님 그 다음부터 화내거든? 20번까지 참아낼 수 있어. 20번 돌파하면 못 참아, 그때는. 그때는 진짜 쌍욕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 보고 자기 손으로 연습하고 영상 보고 자기 손으로 연습하면은 한 3번만 연습하면 터득하지 않을까? 하지만 20번까지 기다릴 수 있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풀어드릴 문제는 202번에 2번 둘 다 열심히 했네 숙제를. 왜냐면 숙제를 열심히 한 애들이 섞여 있잖아? 그럼 틀린 문제가 막 우후죽순 섞여. 너희가 지금 틀린 문제가 엇비슷하다는 얘기는 둘 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자, 문제가 첫 번째 건 할 줄 안다고? 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했어?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구했어? 1대 x를 대입. 넌 그렇게 안 풀었을 건데? 저는 넌 x에 1대입에서 풀었다고? 1대입에 뭐? 지금 0은 q 번 더하기 r. 너 지금 x로 나누기 했으니까 0대입한 거 아니야? x-로 나누기 했으면 1대입했겠지. 아 맞아요. 너 0대입에서 마이너스를 구한 거 맞아요? 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방금. 0대입에서 얻은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74의 구승의 값을 75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쌤이 먼저 이기부터 해봅시다. 두 분 다 지금 초등학교로 돌아갔어요. 쌤이 13이라는 숫자를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13을 5로 나누게 할 생각이거든. 근데 몫의 값을 3으로 잡았어. 바보지. 그러면 15고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 원래 5로 나누기 하면은 나머지는 0, 1, 2, 3, 4 중에 나머지가 존재해야 되거든. 5보다 작은 숫자가 나머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음수가 나머지일 수는 없어.
초등학교 때 니네 나누기 할 줄 알잖아. 13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누기 하면 몫값이 누군데? 그럼 진짜 나머지는 누구란 얘기야? 나머지는 3이란 얘기야?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야.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까지 해서 3을 구하고 싶진 않아. 나머지가 3인데 3을 구할 때 방금 같이 삽질을 했는데 나머지가 지금 음수였거든? 그럼 잘못 나누기 한 거잖아. 실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3이 나머지라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한테 뭐만 하면 돼? 5를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5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말 납득하셨나요? 아니, 납득 안 됐어? 5라고 한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5로 나누기 하면은 원래는 몫값이고 나머지가 3인 건 알잖아. 그런데 13이라는 숫자를 바보같이 5로 나누기 했는데 몫값을 3으로 잡는 바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왔던 거잖아. 근데 진짜 나머지는 3이잖아. 근데 이걸 버릴 값이 아니라 여기서 5 한 개만 떼다가 얘한테 주면 된다고. 그게 3이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진짜 이해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x라는 숫자가 74라는 숫자는 x를 75라고 잡으면 x-1이 74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똑같은 숫자가 75, 74라는 숫자를 x하고 x-1이라고 한다면 문제 질문 자체가 x-1의 구승을 x로 나눈 나머지인가요? 그럼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하지만 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지만 숫자 7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범위는 0부터 74까지만 나머지가 될 수 있거든. 내 말 이해하시나요? 그 마이너스는 나머지가 될 수 없어. x가 75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75만 더한 녀석의 값을 새로운 나머지로 잡겠다고요? 아까 전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였을 때 5로 나누기 했으니까 선생님 5를 더해줬잖아. 같은 원리로 75로 나누기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누기를 조금 더 했다는 얘기잖아. 한 번 더 나누기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75를 더해주려고 해. 자,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됐죠? 해주 이해 안 됐죠?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25 가지고 해보자. 25라는 숫자가 있어. 25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누길래. 그런데 선생님 몫값을 3으로 잡았어. 몫을 3으로 잡으면 바보잖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잖아. 하지만 25라는 숫자를 원래는 10으로 나누기 하면은 몫값은 2가 되고 나머지는 진짜 나머지 5네. 그걸 잘못 구한 거잖아. 25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누기 하면은 몫값이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0과 10보다 작은 숫자가 되잖아. 0부터 9까지. 근데 마이너스인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10을 더해줘야 되잖아. 10 하나 떼다가 30에서 10 하나 떼다가 얘한테 10을 준 거잖아. 이게 나머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누기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진짜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숫자 10으로 나누겠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머지는 될 수 없다고. 단지 그 음수의 값에다 10만 더해주면 된다고. 그게 진짜 나머지라고. 이 10으로 나누기 했을 때 10이라는 숫자를 더해준 거잖아. 지금 똑같은 거 했다고. 75로 나누기 한 거야, 실은. 70으로 나누기 한 거라고. 75로 나누기 했는데 나머지 음수가 나왔어. 그건 나머지가 될 수 없다고. 문자로 나누기 했을 때는 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상수항. 하지만 숫자 75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0과 74 사이 숫자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75를 더해줬다고. 야, 여전히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됐어, 이해가? 네. 됐어요? 네.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선생님 왜 어느 포인트에서 걱정하냐면, 어, 일단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졌던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해가 한 박자 좀 느리거든? 하지만 지금 설명 중에 이해가 됐으면 된 것 같아. 진짜 납득이 된 거 맞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 몇 번인가요? 4번. 200, 203번, 204번. 자, 똑같은 숫자 하나 오면 선생님 치환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치환을 뭘로 할지를 고민하는 중이거든? 888이 있어가지고 8을 x라고 쓸 생각이야. 그럼 7이라는 숫자는 x-1이겠네? 그럼 여기 있는 식은 x의 21승, x의 22승, x의 23승인가요? 이거를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중이야? 그럼 뭘 대입해? 1만 대입하면 나머지? 1 대입하면 누군데?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너 네 입으로 1 대입하자고 얘기했잖아. 네, 1 대입하면 3이죠? 그럼 이거의 나머지의 값도 3이겠네. 3이란 건 7로 나누기 했을 때 3이 나머지가 될 수 있니? 네. 7로 나누기 하면 나머지의 값이 0,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그건 답이 이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204번으로 갔습니다. 204번은 여기 있는 건 2의 거듭제곱입니다. 근데 17이라는 숫자가 되게 뜬금없는 거 아니야? 17이? 17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쓰고 싶습니다. 요게 2의 거듭제곱이어서 17도 2의 거듭제곱으로 선생님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17이라는 숫자를 16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맞으세요? 그럼 선생님은 16이라는 숫자를 x라고 쓰려고요. 2를 1111번 거듭제곱 했다고? 2의 1111승은 2의 4승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250번이면 딱 1000번인 거 아니야? 1111을 4로 나누게 하면 되겠다. 428 47에 28? 47에 28? 그러면 1111은 277번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3개가 남나? 자, 277 곱하기 4? 4로 나누기 때문에 몫의 값이 이거고 나머지가 3인가? 이게 1111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건 두 개 곱할 거죠. 지수의 곱하기는 이거 지수 두 개는 더할 거죠. 이런 거 맞나요? 이런 산수가 유기적으로 잘 되어진다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잘 되어진다면 선생님 어떻게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치환할 계획이거든. 치환하게 되면은 이거는 x에 277승도 있고 8도 있어.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요게 x 플러스 1 아니야? 17이? 이거 맞아요? 그럼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럼 마이너스 8이면 지금 17로 나누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마이너스 8이면 안 되잖아. 음수니까. 어떻게 하자고? 답은 뭐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누구를 치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알 수 있어. 하다 보면.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숙제한 것 중에 끝? 페이지 가졌어요.